일단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예, 전체적인 전략부터 한번 보시죠.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자, 일단은 하이닉스 기준에 이제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18%의 등락이 나와 있는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8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굉장히 뭐 크게 밀린 거죠. 8만 400원 이번에 예, 형성이 됐었죠.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락에서 잘라낼 위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9월 초순에 네이버 카카오를 그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신규 가입을 하셨을 때 일단은 뭐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30%대 이상의 추가적인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작년까지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는 뭐 굳이 네이버 카카오를 어,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높은 게 아니라 할인이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락에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또 비중 유지 범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뭐 18%씩 들어 올렸다라는 건 뭐 상당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도 포트폴리오,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실적과 정책의 기준, 미국 정책이든 국내 정책이든 정책의 기준에서 들여다 본다.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기준인데, 이거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뭐 절반 수준, 반토막의 수준. 아무리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또 미국의 정책이 친환경 전기차 2차 전지 이렇게 돼 있다 해도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릴 필요 없이 하이닉스가 들어 올려줘야 돼요. 이거는 뭐 자칫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역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 시가총액이라면 역대 시가총액 3위에 올라와 있었던 종목군들, LG에너지솔루션 빼고 3위에 올라와 있었을 때 그 종목군들, 시가총액 70조 넘긴 종목이 많죠. 네이버, 카카오 76조, 77조, 그리고 LG화학 70조 훌쩍 넘겼었고 105만 원까지니까요. 71조. 뭐 이렇게 시가총액 70조 넘겨졌던 종목이 많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순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과도하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질 경우에 형성되는 부분이고,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과도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실적 발표 또 IR 그 이후의 흐름에서 다시금 이제 재평가 작업이 제대로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그 어느 시각에서 놓고 보든 일단은 실적 부분이 우리나라 최상위 실적을 내주는 업체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저평가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6월 30일 이후에 우리는 그 편입 기준을 설정했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거의 유일하게 또 2차 전지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장의 흐름이 6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수가 6월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더 밀려 있고, 미국은 또 독일은 또 일본은 전부 6월 7월 저점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이따 보시겠지만요, 시장이 과하게 미끄러진 6월 7월 그 저점보다 10월이 조금 더 깨졌는데 우리는 많이 깨졌었죠. 근데 그 부분을 시장은 못 돌리고 있더라도 반도체 하이닉스는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반도체주 못 간다, 못 돌릴 거다, 더 힘들 거다, 더 빠질 거다 했는데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는 18%예요. 그리고 종가 대비해서는 뭐
6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2%이지만 오늘은 뭐 조금 올라와서 조금 더 위로 형성돼 있죠. 10월 기준에서는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얼마?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18% 그리고 10월 종가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9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14%뭐 이렇게까지 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이닉스의 이 반등 탄력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편에 놓여지죠. 시장 마이너스일 때 뭐 플러스 18%까지 저점 대비 반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주력으로도 그리고 변동성의 종목으로도 중간중간 이렇게 변동성 종목의 편입 설정을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뭐 매일이죠. 거의 매일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는 주력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거의 매일. 그 주력 가운데서 아쉽지만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LG화학이 좀 들어올렸는데 지금 뭐 종가 기준에서 좀 아쉽게도 고점 대비 좀 미끄러졌어요. 하나솔루션도 고점 대비 조금 눌려져 있고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해서 조금 눌려져 있는데 추세 추이 부분이 계속 강도 있게 유지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량 이제 300만 주에 오늘 개장 전에도 또 장중에도 문자 사인이 좀 나갔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지금 PBR 자체가 1배 수준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뭐 어마어마한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PER 자체의 내년 실적 전망치 부분이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개선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서 대처한다. 그리고 분기 실적 부분이 그러니까 밴드는 PBR이나 PER이나 최하단부에 사실상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분기 실적 부분이 일단 그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다 반영되어 있지는 않죠. 평균치 아직 안 내놓은 쪽이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내놓으려고 하는 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상 컨센서스보다도 굉장히 크게 악화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닝 쇼크잖아요. 근데 어닝 쇼크는 아니고요.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좀 아쉽게도 부담스럽게 나왔다. 부정적으로 나왔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반영이 돼 있다라는 해석이 옳겠습니다. 그 실적 발표 나오고 IR 기준의 주가 변동성 자체가 하방보다는 윗방향으로 돌려졌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에 이제 과도하게 선반영 이렇게 이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런 기준이죠. 공급이 이만큼 있고 수요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대란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전체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수요가. 그렇게 되면서 요 공간이 재고로 남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재고 부분은 공급이 굉장히 크게 이따시만큼 공급이 늘어나서 재고가 남아돈 게 아니라 수요가 감소해서인데 그 수요는 돌릴 수 있다 없다 돌릴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요 자체가 다시 이렇게 확대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공급된 부분 대비 수요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 그 재고 부분은 쉽게 소진되고 다시 바닥 찍고 실적의 개선폭은 상당해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는. 그런 해석이 있고 그런 해석과 맞물려서 메이저들의 수급도 유입되어 있는데 그 메이저 수급도 보여드릴 거예요.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에 7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1%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이 51%, 대주주 지분 40% 수준, 그러면은 91% 거기에 기관 수급 빼고 나면 유통 물량 얼마요? 6, 7%뿐이 안 돼요. 그 6, 7%에서 1%를 뺏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한 매집입니다. 지금 IT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IT가 민주당 정부 일대 정책의 수혜에 힘입어서 IT가 강세를 띠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화당 정부에서는 전통에너지라든가 이런 쪽, 엑선모빌, 방산 이런 쪽의 시가총액이 큰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 그렇게 해서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그 정책에 힘입어서 시가총액이 바뀌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폭, 그러니까 SF 영화가 아닌 현실화되면서의 흐름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시가총액 최상위에 사우디 아람코가 아니라 애플이 올라온 거죠. 근데 6월 21일 미국이 이제 지수가 흔들려 있을 때 그때 아람코와 애플의 시가총액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것이 7월 1일 기준에 사우디 아람코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올랐던 부분은 다시 애플이, 그리고 9월 25일에는 얼마요? 20% 수준의 시가총액이 더 큰 흐름으로,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 애플 쪽이 중국발 악재니 뭐 덜 팔리니 이렇게 해도 아닙니다. 고마진 제품 판매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시장 주도력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렸던 엑슨모빌이 다시 이제 뭐 들어오는 그 모습을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 3위에 놓여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가 일단 실적이 좀 둔화돼서 시간에서 6%대 약세를 띠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은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결론은 과도한 조정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첫 거래일부터 해서 뭐 9월 말부터 편입 기준도 있습니다만 10월 첫 거래일부터 해서 계속 10월 4일, 11일 또 20일 계속 문자와 함께 채팅방에 매직 계산기에 또 매수사인, 오늘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 그리고 주봉, 주봉에서 이렇게 뭐가 보여요? 샛별형이 보여 있죠. 샛별형. 샛별형이 뜨고 난 이후에 추세 강화 부분. 이 샛별형이라는 거는 거래일수 기준의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에서의 기준점 부분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편입의 위치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지금 지속적으로 편입 구간에 놓여져 있던 위치였다는 거고, 일본 기준의 상승 장악형, 그 상승 장악형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장악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또 추세적인 강화의 흐름에서 변동성의 확장, 또 편입 구간의 확장,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강세. 근데 이 부분을요, 다시금 지금의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트 보시면은 첫 번째, 일단은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서 수급을 놓고 보겠습니다. 수급을 놓고 보시면 이거 굉장해요. 굉장합니다. 9월 이후에 하이닉스의 이 수급 범위가, 야,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아일랜드 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수급과 아일랜드 갭 두 가지를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원고 넣으실 때는 여기 아일랜드 갭도 같이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갭과 갭이 형성됐죠. 이건 뭐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갭과 갭이 형성될 때.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하락의 기준이 잡힌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하락. 갭 하락이 나올 정도로. 근데 돌릴 때 어마어마한 강도의 갭 상승. 그렇게 되면 이건 V자형으로 돌려진다라고 했어요. 대칭의 형식으로.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위치가 어떤 기준점에서 어떻게 이제 형성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잘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수급 범위가 이게요. 이게 누적 수급 범위가 700만 주를 넘겨요. 7억 2,800만 주짜리에 700만 주를 넘기면 다른 종목 1%는 우습지만은 하이닉스에서 1%의 매집이 진행돼 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지금 갭에 대한 아일랜드 갭에 대한 기준
일봉에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갭에 대한 기준, 거기에 매집에 대한 기준 두 가지. 거기다 캔들까지 넣어놓으면 이제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더라도 넣어서 놓고 보겠습니다. 22년 10월 26일 15시 32분 일봉.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고 또 매집이 1% 이상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놓고 보시면은 이러한 기준점이 또 형성이 됩니다. 어떤 거요? 거래를 수반하고 상승 장악 확인형이 형성돼 있다. 거래를 수반하고 상승 장악 확인형. 아까 보셨죠?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는 상승 장악형이 떠 있지만은 좀 중립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거냐면 두 군데입니다. 지금의 위치와 앞전의 위치. 상승 장악형이 떴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가 제한적으로 수반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서 그렇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떠 있는데 거래가 마감 이제 이후에 시간에서 얼마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 캔들 범위의 흐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선 전환도까지 우리가 확장을 지어서 내일이라도 거래를 터트려주면서 움직임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내용.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서는 아일랜드 갭, 그 다음에 캔들, 매집 이런 흐름들을 전부 다 같이 놓고 본 거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지금 요 흐름입니다. 6월, 7월 저점. 그러니까 미국 쪽은 6월이 저점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이 7월이 저점인데 7월의 저점 대비해서 시장은 못 돌리고 있는데 얘는 돌려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에 위메이드에서는 다시 훼손이 됐지만 얘는 아주 끝내주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훼손이 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위메이드의 조정의 기준 폭, 그러니까 5에서 10거래일 뭐 이런 조정의 기준 폭 대비 위메이드는 굉장히 짧게 1에서 3거래일이었다면 얘는 5에서 10거래일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난 이후에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샛별형의 기준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 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 잠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눌림목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추세 강화의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상승 잉태형이 또 형성이 됐어요. 상승 잉태형이. 그러니까 요 구간이 거래일수로 일봉이고 2거래일 뿐이 안 된다 할지라도 3거래일째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임을 주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짧은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우리는 조정의 완성, 바닥의 완성,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이곳점에서 이렇게까지의 조정이 연출되는 게 옳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악형의 기준이 떴고, 그리고 장악 확인형에서는 다소 중립의 범위의 흐름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되돌림의 흐름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범위, 장악 확인형의 어떤 기준을 잡아요? 절반의 흐름, 이런 라인을 이탈을 하면, 몸통의 절반의 흐름을 이탈을 하면 뭐 차익 실현을 하겠다,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런 기준점들을 좀 설정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는 이제 요자락의 흐름이 되겠죠. 거래를 수반하고 신뢰도를 가져가는 부분의 기준은 요자락의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될 겁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그래서 요 윗부분 여기에 거래를 수반한 그러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떼어준다면 주봉입니다. 상당히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봉, 주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 보고 매집에 대한 규모도 볼 거예요. 매집에 대한 규모도 보시면은 이제 뭐 4월, 7월, 9월 잠시만요. 9월 아까 얼마였어요? 26일. 9월 26일 이후에 흐름
9월 26일 이후에 지금 뭐 누적 오늘까지 기준에 790만. 어휴,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외국인들 기준에선 990만 주예요. 외국인들이 더 샀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해서 뭐 연기금 쪽은 제한적이고, 금융투자는 뭐라 그랬어요? 금융투자는 증권사의 기준이 되는데, 그쪽은 엣지 물량에 대한 부분이라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이거 잘라드리면은 저기를 좀 잡아주세요. 뭐지? 그래프로 좀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22년 09월 26일부터 그래프로 설정해 주시고, 누적 수급 범위 그것도 잡아주세요. 매집 평균 단가 그렇게 놓고 보시고, 대단한 거죠. 외국인들 위주로 좀 잡아주세요. 995만 주, 그럼 몇 퍼센트인지. 어마어마한 거죠. 외국인들 지분이 지금 51%인데 거기서 또 추가 매수. 와우. 월봉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월봉으로는 이렇게 2015년 12월부터 시장이 지금 현재 뭐 대략적으로 10% 조금 넘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죠? 15% 15% 정도. 뭐 하여간에 하이닉스는 바닥 대비해서는 266%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10배 수준.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업종군의 기준이다. 종목의 기준이다. 시장에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는 그러한 종목의 기준이다. 그래서 뭐 월봉으로도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월봉은 일단 여기까지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의 그 계좌 수익으로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런 것을 토요일날 강연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가입하셨다가 제가 많이 혼났어요. 어떤 걸 혼났냐면은, 제가 혼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저희 직원분들은 주식을 못해요. 주식을 못하시는데 직원분들을 괴롭히면 안 되죠. 뭐냐면, 아니 윤정도는 왜 정배열이 아닌데 매수하라 그래요? 내가 6개월 동안 기초 공부를 했는데 정배열에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옳죠. 오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보다는 어떤 게 기준이 잡혀야 된다? 기본적 분석이 기준이 잡히셔야 되는 거고, 그 기본적 분석 내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거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배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갭에 대한 부분, 아일랜드 갭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싹 다 아일랜드 갭에 대한 기술적 그 부분까지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강연에 오시고, 이때 드리는 30분께는 VOD를 드립니다. 14시간짜리 기초부터 실전까지의 14시간짜리 교육 강좌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60명뿐이 참여가 안 돼요. 교육 자료야 뭐 60명 다 드리겠지만은, VOD 14시간짜리는 30명만 드리는데 벌써 이미 18명 이상이 신청을 하셨어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함께 지금 할인 이벤트 10% 할인 이벤트 하니까 함께 하셔서 수익 기준 잡아 가실 수 있기를. 아시겠죠?